예,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 둘이 있고요. 내무부 장관하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 평소에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인권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 북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일, 즉 대북 라디오 방송으로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고가 좀 변화해서 북한 정부의 독재를 타도하고 북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일, 라디오 방송 일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긴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책을 좀 읽다가 선배들이 권해주는 책 중에 전태일 열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전태일 열사는 1960년도에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이 노동에 휩싸이고 적은 임금에 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분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문제를 보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떴고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한국이 이것저것 정보를 폐쇄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소식, 북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더 궁금했고 북한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을 보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처음엔 했었죠. 근데 96년도에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기근이 있다.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막 굶어 죽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면서 그때는 북한 동포독기 운동이라고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쌀 모으기, 천 원 모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주는 일들을 좀 하다가 이것만으로 북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냐. 북한이 그러면 95년도, 4년도에 대기근을 벗어나면 북한이 변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독재 국가구나.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독재 국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독재 국가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태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북한 인권과 민주화가 비슷하게 느껴지고 북한 인권 이야기는 많이 해도 민주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북한 민주화는 정치적인 문제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북한 민주화라고 하는 건 북한의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도 사람들이 다 직접 투표를 해요. 근데 아주 형식적이고 관리 감독 하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민주화가 돼야 된다. 사람에 의해서 투표가 되고 사람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민주화가 돼야 인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민주화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타국에서 그걸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가,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천부 인권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갖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모든 행위를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제도와 체제와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든 인권은 다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 제도와 체계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인권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행위를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하고 인권은 분명히 다르고,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은 엄연히 하는 방식과 내용, 형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자 정착 지원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움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 의식, 그리고 이제 하대하는 모습들, 뭐 이런 무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 일이라는 게 한쪽이 이렇게 모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한쪽이 모두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나만의 그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의식도 문제이겠지만, 탈북자 분들 자체도 의식에 좀,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이거는 뿌리가 너무 깊어서 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다투는,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갈등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앨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차츰차츰 사라져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서로가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개선하고 바꾸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은 민족이 어떤 걸로 민족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우리가 너무도 큰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모르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다. 다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리 한국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이 통일이라면 저는 뭐 그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자유로울까?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통일 문제는 전 북한이 어쨌든 개방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더 발전하고 우리와 뭐 똑같진 않더라도 반 정도는 돼야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어려움이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선은 뭐 제가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아니지만 현재는 어렵겠다라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의 기본은, 그리고 기준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는 일에 통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느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뭐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명료로 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자기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방해받지 않는 것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거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없으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은 지킬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약속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자 개인으로서의 두 가지의 행복과 자기가 살아가는 일들을 챙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북한 사람들도 그 두 가지, 심지어 먹는 문제조차도 안 되고 주거 문제도 안 되는 곳, 그리고 그러니까 옷을 입을 권리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유가,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혼란하고 이 혼란함이 꽤 오랫동안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탄핵을 되고 나서
더 혼란함이 더 가중됐고, 이 혼란함 속에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어떤 혼란함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인데, 혼란함이 더더욱 큰 혼란함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회가 희망이 좀 사라져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가장 6.25 때 이제 6.25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념이 사람 위에 있진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이념이 나온 거고,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념이 나온 건데, 우리는 현재 이념에 의해서 사람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고, 사회주의의 다른 형태의 사회민주주의든 다른 형태의 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는 더 잘 사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여서 자본주의의 문제들도 많을 거고 사회주의의 문제들도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저는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이유는 그 기반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리더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런 리더가 있어야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리더는 그런 언어에, 말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일 거고, 그걸 행하는 사람일 거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 좀 서로가 미워하고 정쟁을 일삼고 이런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